밤마다 시아버지가 사라졌다. 그것도 꼭 같은 시간, 같은 방향으로였다. 며느리는 처음엔 산책인가 싶었지만 이게 매일 밤 반복되자 이상하단 생각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비닐하우스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저 시간에 저기서 누가 일을 하지? 그날 밤 며느리는 결심했다. 시아버지를 몰래 따라가 보기로. 그날 본 장면은 그녀의 평생을 바꿔놓았다. 요즘 들어 시아버지 박종식 어른의 행동이 달라졌다. 평소 같으면 저녁 식사 후 뉴스를 보며 조용히 앉아 계셨다. 가끔은 옛날 얘기를 하며 손주 사진을 들여다보시던 분이 이제는 밥상 치우기도 전에 방으로 들어가더니 밤이 되면 외투를 챙겨 입고 조용히 나가셨다. 아버님, 이 밤에 어딜 가세요? 그냥 좀 걷고 올란다. 짧고 무뚝뚝한 대답. 문 닫히는 소리 뒤로 천천히 멀어지는 발자국. 며느리 이선희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상한 불안을 느꼈다. 90 가까운 연세에 그것도 밤마다 밖을 나간다는 게 그냥 산책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며칠 뒤 마을에서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박 어르신 요즘 밤마다 비닐하우스 가신다며? 그 시간에 불이 켜져 있다던데 뭘 하시나 몰라. 그 말을 듣고 며느리는 얼굴이 굳었다. 비닐하우스라니 거긴 농사 안 지은 지 벌써 몇 년인데. 시아버지는 농사를 평생 지었지만 아내 고은자가 세상을 떠난 뒤로는 그만두셨다. 허리도 아프고 기력도 떨어져서 이제는 동네 마트 가는 것조차 버겁다고 하셨다. 그래서 더 이상 비닐하우스는 쓸 일이 없었다. 아내는 낡은 삽 깨진 분무기, 그리고 먼지가 뽀얗게 쌓인 농약통뿐이었다. 그런데 그곳에서 불빛이 새어나온다니 며느리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혹시 치매라도 시작된 걸까? 아니면 뭘 잊지 못해서 저러시는 걸까? 그날 밤 그녀는 결국 잠을 이루지 못했다. 부엌 시계가 10시 반을 가리킬 때 방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보였다. 문이 열리고 시아버지가 외투를 입은 채 조용히 마당으로 걸어나갔다. 선희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다. 조용히 신발을 꺼내 신으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아버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밖은 싸늘했다. 바람 끝에 겨울 냄새가 섞여 있었다. 멀리 농길 끝에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비닐하우스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비닐천이 바람에 흔들리며 불빛이 깜빡였다 꺼지기를 반복했다. 가까이 다가가자 안쪽에서 사람 그림자가 움직였다. 그림자 하나 천천히 손짓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천막 한쪽을 살짝 들었다. 그 안에는 시아버지가 있었다. 낡은 의자에 앉아 작은 상을 차려놓고 있었다. 그 위엔 김치, 밥 한 공기, 국 한 그릇, 그리고 맞은편엔 사진 한 장이 세워져 있었다. 아내 고은자의 사진이었다. 은자야, 오늘은 날이 좀 풀렸더라. 감기 걸리지 말라고 했는데 잘 있지? 시아버지는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 손길이 너무도 부드러워 그녀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비닐하우스 안엔 따뜻한 온기와 아내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오래된 화분엔 시든 꽃이 있었고 옆에 접혀 있는 모시적삼은 그가 매일 다림질하듯 다듬어둔 듯했다. 며느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가 매일 밤 그곳을 찾는 이유는 아내의 기억을 붙잡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비닐하우스 안에 조용한 숨소리, 그리움이 공기처럼 흘러나왔다. 아버님은 혼자가 아니었구나. 여기엔 어머님이 아직 계셨던 거네. 그날 이후 며느리는 시아버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밥상 앞에서 조심스레 물었다. 아버님, 밤엔 춥지 않으셨어요?
그는 잠시 멈추더니 조용히 대답했다. 괜찮다. 그쪽이 더 따뜻하더라. 그 말에 며느리는 말문이 막혔다. 그쪽이라는 말 속엔 살아있는 사람은 없었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제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걱정이 되어버렸다. 며칠 뒤 비가 내렸다. 바람이 세차게 불고 비닐하우스 천막이 요란하게 흔들렸다. 며느리는 더는 참을 수 없었다. 이러다 아버님 감기라도 걸리면 어쩌지. 우비를 걸치고 논길을 달렸다. 비닐하우스 문을 열자 시아버지는 그 안에서 낡은 우산을 들고 있었다. 그 우산은 고운자가 생전에 쓰던 것이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말했다. 은자도 이 빗소리를 좋아했지. 그의 눈빛은 멀리 시간 저편의 어딘가를 향하고 있었다. 며느리는 조용히 돌아섰다. 그의 등 뒤에 그리움이 한 사람의 삶을 붙잡고 있었다. 비닐하우스는 버려진 농장의 한 구석이 아니라 시아버지의 기억 속 집이었다. 그곳에서 그는 아직도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다. 밤마다 그곳을 찾는 이유가 이제 조금은 이해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며느리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이걸 그냥 두는 게 맞을까? 아니면 누군가는 아버님을 멈춰 세워야 하는 걸까? 그녀는 그날 밤 창문을 닫지 못한 채 한참을 앉아 있었다. 바람이 불어 창틀이 흔들릴 때마다 비닐하우스 천막의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이야기는 그렇게 다음 밤으로 이어진다. 며느리는 요 며칠 밤마다 잠을 설쳤다. 그날 시아버지가 비닐하우스 안에서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아 있던 모습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건 단순히 외로워 보이는 노인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의 표정엔 평온함과 함께 이 세상과 조금 멀어진 사람만이 가진 고요함이 있었다. 아침 식탁에서 선희는 남편에게 말을 꺼냈다. 여보, 아버님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이상하다니? 밤마다 나가셔. 비닐하우스로. 또 그 얘기야? 당신도 봤잖아. 그냥 거기 앉아 계신 거잖아. 아니, 거기서 어머님이랑 대화하시더라니까. 진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짧게 한숨을 쉬었다. 그게 뭐가 이상해. 혼잣말 좀 하실 수도 있지. 나이 들면 그럴 수도 있잖아. 그게 며칠째야. 매일 밤 같은 시간에 같은 곳으로. 그냥 놔둬. 괜히 더 예민하게 굴지 말고. 진수의 말투엔 지친 듯한 무심함이 묻어 있었다. 늘 그렇듯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다. 그저 괜찮다며 넘어가는 게 습관이었다. 며느리는 답답했다. 시아버지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아내를 잃은 지 벌써 3년. 그런데 그 시간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제대로 울지 않았다. 장례식 이후로도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밥을 먹고 약을 챙기고 밤이 되면 사라졌다. 며느리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아버님이 어머님을 잊지 못하는 건 당연하지. 그렇다고 매일 밤 그곳에 가서 혼자 얘기하는 건 너무 위험하잖아. 그날 오후 마을 이장이 집 앞에 들렀다. 박 어르신이 요즘 밤마다 비닐하우스에 계신다면서요? 그쪽 전기선 오래돼서 불이라도 나면 큰일이에요. 그 말에 선희는 놀라 얼굴이 굳었다. 제가 조심히 살펴볼게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은 불안으로 뒤틀렸다. 그날 밤 창밖엔 바람이 불었다. 비닐하우스 천막이 흔들릴 때마다 그녀의 마음도 따라 흔들렸다. 다음 날 아침 선희는 결심했다. 그냥 두지 말자. 아버님을 좀 도와드려야 해. 그녀는 보건소로 향했다. 노인 심리 상담은 예약해야 하나요?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많습니다. 배우자 잃고 혼자 지내는 어르신들 상담이요. 짧은 상담이 끝난 뒤 상담사가 말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상실감이 오래가면 그리움이 현실과 섞이기도 합니다. 그럴 땐 가족이 그만하세요 보다는 그리운 마음 이해해요라고 말해주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그 말을 듣고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머릿속에선 자꾸 시아버지의 그 말이 떠올랐다. 은자야, 오늘은 날이 풀렸더라. 감기 안 걸렸지? 그건 단순한 혼잣말이 아니었다. 그는 진심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마치 지금도 그 여인이 곁에 있는 것처럼. 며칠 뒤 시아버지는 낮에도 비닐하우스로 향했다. 햇살이 따갑던 오후, 그는 손에 물뿌리개를 들고 있었다. 아버님, 또 거기 가세요? 응. 꽃에 물 좀 줘야지. 그는 천천히 걸었다. 허리가 굽었지만 걸음은 단단했다. 며느리는 멀리서 그를 지켜봤다. 저분은 아직도 어머님 곁에서 살고 계시는 거야.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저릿했다. 저녁이 되자 선희는 남편에게 다시 말을 꺼냈다. 여보, 아버님이 오늘도 그쪽에 계셨어. 이제 낮에도 가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도와드리자고. 그냥 혼자 두면 더 외로워지실 거야.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야. 아버님은 괜찮아. 그 말에 선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괜히 말해봤자 남편은 이해하지 못할 테니까. 그날 밤 비닐하우스 불빛이 다시 켜졌다. 며느리는 문틈으로 그 불빛을 바라보다가 손에 힘을 주었다. 이젠 내가 직접 나서야겠어. 그녀는 이불을 걷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조용히 겉옷을 걸치며 밖으로 나갔다. 논길 위에는 바람이 불고 하늘엔 달빛이 비쳤다. 그녀의 발소리는 젖은 흙 위에서 조용히 스며들었다. 비닐하우스에 다가가자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흘러나왔다. 은자야, 이거 좀 먹어봐. 내가 좋아하던 거야.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젖어 있었다. 그는 작은 밥상 위에 음식을 올려놓고 아내의 사진 앞에 숟가락을 놓았다. 며느리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눈물이 차올랐다. 그리움이 이렇게 사람을 붙잡을 수도 있구나. 그날 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돌아서며 비닐하우스 불빛이 꺼질 때까지 발을 떼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시아버지 방문 앞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두었다. 작은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아버님, 밤엔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그날 이후 그녀는 조금씩 시아버지의 세상에 다가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른다. 그 비닐하우스 안에 단순한 그리움 이상의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을. 며칠 동안 며느리는 마음이 편치 않았다. 아버님을 이해해 보려 해도 머리보다 가슴이 자꾸 불안했다. 밤마다 비닐하우스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은 그녀에게 어떤 예고처럼 느껴졌다. 그리움이 저렇게 깊으면 언젠가 위험이 올 수도 있겠지. 그날 밤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창문이 덜컹거리고 집안의 전등이 살짝 깜빡였다. 그때였다. 방문이 열리며 시아버지가 외투를 들고 나왔다. 손에는 낡은 가방이 들려 있었다. 아버님, 또 나가세요? 응, 잠이 안 와서. 밤엔 추워요. 내일 나가시지 그래요. 오늘은 꼭 가야 해. 그는 짧게 말하고 등을 돌렸다. 그 순간 며느리는 알 수 없는 예감을 느꼈다. 이번엔 그냥 보내면 안 될 것 같았다. 그녀는 조용히 신발을 꺼내 신고 아버님이 걸어간 방향으로 발을 옮겼다. 논길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갈대가 흔들렸다. 비닐하우스는 멀리서도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 불빛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그녀의 심장도 덜컹거렸다. 가까이 다가갔을 때 비닐천 너머로 시아버지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작은 상 위에 밥 한 공기를 올려두고 그 앞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은자야, 오늘은 내가 좋아하던 반찬이야. 내일은 김장할까? 내가 절인 물간을 봐야 맛이 나는데. 그는 마치 그 사람이 지금도 곁에 있는 듯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다. 그가 앉은 그 자리엔 살아있는 사람 대신 기억이 앉아 있었다. 다음 날 시아버지가 외출한 사이 선희는 조심스럽게 비닐하우스로 향했다. 안에는 아내 고은자의 사진이 여전히 놓여 있었다. 그 옆엔 오래된 수첩이 한 권 있었다. 먼지가 쌓인 표지를 닦으니 희미하게 은자라는 이름이 보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펼쳤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오늘은 은자랑 감자 심었다. 허리 아프다고 투덜대더니 막상 제일 열심히 하더라. 페이지를 넘길수록 소소한 일상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은자랑 된장찌개 끓였는데 너무 짰다. 비 오면 은자가 걱정돼서 잠이 안 온다. 그 사람이 웃으면 세상이 다 환해진다. 마지막 페이지엔 이렇게 써 있었다. 은자야, 너 없는 집은 너무 조용하다. 그래서 나는 내가 있던 그곳으로 간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의 야간 외출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었다. 그건 사랑을 이어가려는 한 노인의 마지막 의식이었다. 저녁이 되어 시아버지가 돌아왔다. 며느리는 조심스레 물었다. 아버님, 오늘도 다녀오셨어요? 응. 그 사람이 기다리길래. 그는 피곤한 얼굴로 웃었다. 그 미소 속에는 세월의 무게와 지울 수 없는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아버님, 혹시 그곳에 뭐 두셨나요? 그냥 사진 몇 장이랑 옷까지 조금. 그럼 제가 같이 정리해 드릴게요. 안 돼. 그건 내가 해야 돼.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며칠 뒤 마을 이장이 전화를 걸어왔다. 박 어르신이 밤에 비닐하우스에서 촛불을 켜고 계시던데요. 위험하니까 조심하셔야죠. 그 말을 듣자 선희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불이라니요? 그녀는 급히 우비를 걸치고 논길을 달렸다. 바람에 천막이 펄럭이고 그 안엔 희미한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아버님, 문을 열자 시아버지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작은 양초 몇 개가 앞에 놓여 있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춥잖아. 은자 손 시릴까봐. 그는 양초 불빛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 얼굴엔 평온과 슬픔이 동시에 있었다. 아버님, 이건 위험해요. 불은 안 돼요. 괜찮다. 조금만. 금방 끌 거야.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고 불빛은 그의 주름진 얼굴을 부드럽게 비쳤다. 며느리는 그 불빛을 하나씩 껐다. 불이 사라질 때마다 시아버지의 표정에서 미소가 조금씩 사라졌다. 비닐하우스를 나오며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가득했다. 아버님은 지금 기억과 싸우고 계신 거구나.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의 하루는 과거로 연결된 다리 위에 있었고 그 다리가 무너지면 그 자신도 사라질 것 같아서 그는 오늘도 그 위를 걸어가고 있었다. 그날 밤 며느리는 시아버지 방문 앞에 도시락을 하나 놓았다. 뚜껑엔 짧은 쪽지가 붙어 있었다. 아버님, 오늘은 제가 만든 반찬이에요. 내일은 같이 드시죠. 그녀는 그날 처음으로 그의 세상 안으로 한 발을 내딛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비닐하우스 앞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다. 매일 저녁 해가 지면 그곳에 불빛이 켜졌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늘 같은 시간이었다. 그 불빛이 새어나올 때마다 그녀의 가슴 한쪽이 쿡쿡 아파왔다.
아버님은 왜 아직도 그곳을 떠나지 못할까? 그녀는 그 답을 찾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다음 날 오후 하늘은 맑았지만 공기에는 겨울 냄새가 섞여 있었다. 시아버지는 마을회관으로 장기 들어간다고 나갔고 그 틈을 타 며느리는 비닐하우스로 향했다.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그녀의 코끝을 스쳤다. 묵은 흙 냄새, 말라버린 꽃향기, 그리고 어디선가 희미하게 나는 세제 냄새. 그건 어머니 고운자가 살아있을 때 늘 풍기던 향이었다. 비닐하우스 안은 이전보다 더 정리돼 있었다. 작은 책상 위엔 노트 한 권과 붓펜, 그리고 색이 바랜 편지 꾸러미가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다. 편지 봉투엔 은자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그 글씨는 분명 시아버지의 것이었다. 첫 번째 편지를 꺼내 펼쳤다. 은자야, 오늘은 내 생일이야. 예전처럼 미역국은 못 끓였지만 대신 내가 좋아하던 감자전을 부쳤다. 내가 있던 자리엔 밥 한 그릇을 놨다. 냄새라도 내가 맡으면 좋겠다. 손끝이 떨렸다. 한 장, 또 한 장 넘길수록 편지마다 오늘은으로 시작했다. 그는 매일 밤 그날의 하루를 고운자에게 써내려가고 있었다. 마지막 편지엔 흐릿하게 번진 잉크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은자야, 나 이제 글씨가 잘 안 보여. 손도 떨리고 이름도 가끔 잊어버려. 그래도 내 얼굴은 또렷이 기억난다. 내가 사는 이유는 이제 그것뿐이야. 그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지만 흘러내리는 눈물은 멈추질 않았다. 비닐하우스는 그에게 그리움의 집이자 기억의 마지막 방이었다. 그가 매일 밤 이곳을 찾은 이유는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기억을 잃지 않기 위한 싸움이었다. 그날 저녁 시아버지는 평소보다 늦게 돌아왔다.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그는 며느리를 보며 말했다. 오늘은 좀 멀리 다녀왔어.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 사람 젊은 시절 사진 보러 갔지. 그게 아직 읍내 사진관에 있더라고. 그는 웃었지만 눈빛엔 슬픔이 묻어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며느리는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아버님, 제가 오늘 낮에 비닐하우스에 다녀왔어요. 그의 손이 멈췄다. 그곳은 내 자리야. 아무도 건드리지 말라고 했잖아. 죄송해요. 하지만 아버님 혼자 그렇게 계시는 건 너무 외로워 보여서요.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한참 뒤 힘없이 웃었다. 외로운 게 아니라 고마운 거야. 그 사람을 기억할 수 있어서. 그 말에 며느리는 가슴이 미어졌다. 며칠 뒤 날씨가 더 추워졌다. 비닐하우스의 비닐이 바람에 찢겨나갔다. 며느리는 망설이지 않았다. 장갑을 끼고 새 비닐을 씌웠다. 그리고 안에 작은 히터 하나를 놓았다. 시아버지가 오시면 춥지 않게 하려고. 그날 밤 시아버지는 비닐하우스 문 앞에서 멈춰섰다. 안으로 들어가려다 새로 씌워진 비닐과 작은 히터를 보고 눈을 떼지 못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젠 나 말고도 누가 이곳을 기억해 주는구나. 그는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며느리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다. 불빛에 비친 그의 뒷모습은 마치 오랜 세월의 무게를 다 짊어진 듯 보였다. 그러나 그 등에는 이제 조금의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아버님. 그리움은 아픈 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랑이었네요. 그날 저녁 하늘은 붉게 물들고 있었다. 비닐하우스 위로 햇살이 스며들며 따뜻한 금빛이 번졌다.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안에는 시아버지가 있었다.
그는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손바닥 위의 편지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 편지는 어젯밤 며느리가 정리해둔 바로 그 편지였다. 아버님, 그녀의 목소리에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이젠 들어와도 되지? 그는 잠시 말이 없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며느리는 그 옆에 앉았다. 비닐하우스 안엔 온기가 감돌았다. 작은 히터에서 나오는 바람소리만 들릴 뿐 둘 사이엔 긴 침묵이 흘렀다. 아버님, 이제 어머님을 좀 놓아드리는 게 어떠세요?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작게 웃었다. 놓는 게 뭔지 모르겠다. 이 나이쯤 되면 사람은 기억으로 사는 법인데 그 기억마저 놓아버리면 나는 뭐로 사냐? 그 말에 며느리의 가슴이 저려왔다. 그는 여전히 현재보다 기억 속에서 살고 있었다. 시아버지는 오랜 침묵 끝에 말을 이었다. 사람들은 외롭다고 하지만 나는 그리운 게 더 무서워. 하루라도 그 얼굴이 흐려질까봐 겁이 나. 그래서 매일 밤 그 사람이 있던 자리로 가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는 손등으로 눈을 닦으며 말했다. 은자한테 미안한 게 많다. 젊을 때는 고맙단 말 한 번 못했거든. 늘 바쁘다고 무뚝뚝하다고 그렇게 50년을 살았지.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창밖을 바라봤다. 바람이 천막을 스치며 부드럽게 흔들렸다. 장례식 날 마지막으로 손을 잡았을 때 그 손이 아직 따뜻했는데 그 온기를 놓지 못했어. 그게 내 죄야. 며느리는 더는 참지 못하고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거칠고 차가웠다. 아버님, 어머님이 아시면 지금처럼 매일 추운 데서 혼자 계신 거 분명 마음 아파하실 거예요. 그는 그녀를 바라봤다. 눈빛엔 슬픔과 고마움이 섞여 있었다. 그래도 말이야, 이곳에 있으면 아직 살아있는 것 같거든. 그 사람이 웃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그 말에 며느리의 눈가가 젖었다. 그럼 이제 저도 같이 들을게요. 아버님 혼자 말고 이제 제가 어머님 이야기 같이 나눠드릴게요. 그는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웃었다. 그래, 그럼 은자도 좋아하겠네. 그날 밤 둘은 함께 비닐하우스 안에서 차 한 잔을 나눴다. 시아버지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사진을 한 장씩 넘겼다. 젊은 시절의 부부, 농사짓던 모습, 아이들과 웃던 풍경. 사진마다 한숨과 웃음이 섞여 나왔다. 이게 당신 남편 초등학교 때 얼굴이야. 세상에, 저 땐 이렇게 마른 줄 몰랐네요. 은자가 저 사진 보고 맨날 웃었어. 그의 웃음소리는 오래간만에 들리는 따뜻한 소리였다. 며느리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놓였다. 밖에서는 바람이 잦아들고 비닐하우스 안엔 온기가 퍼졌다. 사진 위로 노을빛이 비치며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야 알겠어요, 아버님. 이곳은 슬픔의 자리가 아니라 사랑이 머무는 자리였네요.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향 하나를 켰다. 은은한 연기가 공중에 피어올랐다. 그 연기 속에서 고운자의 미소가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그날 이후 비닐하우스는 더 이상 외로운 곳이 아니었다. 며느리는 가끔 들러 꽃을 가꾸었고 시아버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아내에게 말을 걸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 옆엔 언제나 그의 그리움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었다. 그날 이후 비닐하우스의 불빛은 더 이상 외로워 보이지 않았다. 밤이 되어 불이 켜질 때면 그 안에서 들려오는 작은 대화와 웃음소리가 있었다. 이젠 그곳에 두 사람이 함께 있었다. 82세의 시아버지, 그리고 그를 이해하게 된 63세의 며느리.
며느리는 아침마다 작은 도시락을 싸서 시아버지 방 앞에 두었다. 오늘은 나물 반찬이에요. 점심때 드세요. 시아버지는 처음엔 그 도시락을 말없이 밀어두었다. 그러다 어느 날 도시락 뚜껑을 열며 말했다. 내 손맛이 점점 은자 같구나. 그 말에 며느리는 가슴이 울컥했다. 그는 아내를 잃고서도 여전히 그 따뜻한 맛을 기억하고 있었다. 며칠 뒤 며느리는 새로운 제안을 꺼냈다. 아버님, 우리 비닐하우스 좀 바꿔볼까요? 그는 고개를 갸웃했다. 바꾼다고? 이젠 너무 낡았어요. 천막도 새로 갈고 안에 화분도 다시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어머님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시아버지는 잠시 침묵했다. 낡은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움직였다. 그는 비닐하우스를 바라보았다. 그곳엔 수많은 추억이 겹쳐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추억을 함께 나눌 사람이 생겼다는 사실이 그를 움직였다. 그래, 그러자.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며느리는 아들과 함께 새 비닐을 씌우고 작은 화분을 들여놓았다. 고은자가 좋아하던 분홍 카네이션도 함께 심었다. 그 위에 작은 나무 패널 하나를 걸었다. 그 위엔 4글자가 적혀 있었다. 은자의 자리. 시아버지는 그 문구를 손끝으로 천천히 쓸어내렸다. 눈가에 주름이 더 깊게 잡혔다. 이제 이곳은 무덤이 아니구나, 살아있는 기억이네. 그의 말에 며느리는 살짝 웃었다. 그래요, 아버님. 여긴 이제 추억이 머무는 쉼터예요. 며느리는 그날 이후로 가끔 비닐하우스에서 차를 마셨다. 그녀가 앉으면 시아버지는 늘 말했다. 은자도 이렇게 같이 앉아 있으면 좋아하겠지. 그럼요. 어머님이랑 저랑 이제 같이 아버님 지켜드릴 거예요. 그 말에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예전처럼 울지도 혼잣말하지도 않았다. 대신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흥얼거렸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그대 웃음도 다시 피어나리. 그 노래는 오래전 부부가 함께 논두렁을 걸을 때 부르던 노래였다. 봄이 다가오자 비닐하우스엔 새싹이 돋기 시작했다. 시아버지는 흙을 만지며 말했다. 은자랑 심던 감자를 또 심었네. 며느리가 웃으며 물었다. 이젠 저랑 같이 캐실 거죠? 그래야지. 이제는 같이 해야지. 그의 눈빛엔 더 이상 외로움이 없었다. 그 대신 평온함과 감사함이 자리했다. 그는 드디어 그리움 속에 갇힌 사람이 아니라 추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며느리는 집으로 돌아오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노을이 붉게 번지고 있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야 진짜 봄이 오네요, 어머님. 아버님이 드디어 당신을 웃으며 떠올리실 수 있게 됐어요.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쳤다. 그 바람엔 마치 고운자의 목소리가 실려오는 듯했다. 그래, 잘했어. 이제 괜찮아. 그날 밤 비닐하우스의 불빛은 여느 때보다 따뜻하게 빛났다. 이제 그 불빛은 그리움의 신호가 아니라 사랑이 이어지는 증거였다. 봄이 완전히 찾아왔다. 비닐하우스 앞에 흙냄새엔 생기가 묻어 있었다. 바람이 불면 카네이션 꽃잎이 살짝 흔들리고 그 옆에서 시아버지는 묵묵히 흙을 고르고 있었다. 그의 손끝엔 여전히 세월이 묻어 있었지만 그 얼굴엔 예전과는 다른 온기가 깃들어 있었다. 며느리는 따뜻한 차를 들고 다가갔다. 아버님, 이제 날이 많이 풀렸네요. 그래. 봄 냄새가 나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비닐하우스 안쪽을 바라봤다. 그곳엔 새로 놓인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있었다. 그 위에는 은자에게라고 새겨진 이름표와 고은자의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얌전히 놓여 있었다. 며느리가 조심스레 물었다. 아버님, 요즘은 덜 외로우세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외로움이 없진 않아. 하지만 이제는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걸 알겠어. 나쁜 게 아니라고요? 그래. 외로움도 결국 그리움의 다른 이름이더라. 누군가를 그리워할 수 있다는 건 아직 마음이 살아있다는 뜻이잖아. 그 말에 며느리는 잠시 숨이 막혔다. 그의 말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살아온 세월에서 우러난 깨달음처럼 들렸다. 며칠 뒤 마을 노인회에서 상실 이후의 삶이라는 주제로 작은 강연회가 열렸다.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함께 참석했다. 사회자가 물었다. 배우자를 잃고 외로움을 느낄 때 가장 힘이 된 건 무엇이셨나요? 그는 마이크를 잡고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줬다는 겁니다. 그게 가족이든 이웃이든 상관없어요. 말을 할 수 있으면 그리움이 조금은 가벼워지더라고요. 청중석엔 고개를 끄덕이는 노인들이 많았다. 그들의 눈빛엔 공감과 위로가 섞여 있었다. 그날 이후 시아버지는 마을에서 은잔의 비닐하우스 어르신으로 불렸다. 아이들이 지나가며 손을 흔들었고 동네 어르신들은 그와 차를 마시러 들렀다. 비닐하우스는 어느새 마을 사람들의 쉼터가 되었다. 그는 꽃에 물을 주며 말했다. 이젠 여긴 나 혼자만의 곳이 아니야. 그 사람의 기억이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됐으니까. 며느리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가 이제는 그리움의 감옥이 아니라 기억의 정원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걸 느꼈다. 비닐하우스는 변했지만 그 안의 온기는 여전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걸 아버님이 몸소 보여주고 계시네. 저녁이 되자 비닐하우스에 작은 전등이 켜졌다. 그 빛은 이제 슬프지 않았다. 그 안엔 여전히 고운자의 사진이 있었고 그 앞엔 새로 피어난 꽃 한 송이가 놓여 있었다. 시아버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아 그 꽃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은자야, 오늘은 사람들 많이 다녀갔어. 다들 내 얘기 듣고 웃더라. 나도 이제 좀 덜 외롭다. 그의 눈빛은 고요했고 미소는 따뜻했다. 그날 밤 며느리는 창문을 열었다. 멀리 비닐하우스 불빛이 보였다. 그 불빛은 마을 전체를 은은하게 비췄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이제 그리움은 아픔이 아니라 살아가는 이유가 되었어요. 봄바람이 부드럽게 농기를 스쳤다. 비닐하우스 앞에 카네이션은 어느새 활짝 피어 있었다. 그 옆에서 시아버지는 작은 삽을 들고 있었다. 손끝이 느려지고 힘도 붙이지만 그는 여전히 흙을 만지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아버님, 쉬었다 하세요. 며느리의 말에 그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 봄에는 손이 바빠야 한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피곤함보다 무언가를 마무리하려는 듯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며느리가 따뜻한 차를 내왔다. 오늘은 손주가 온대요. 오랜만에 본다죠? 그래, 벌써 군대 간다지? 시아버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참 빠르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장아장 걷더니. 그는 비닐하우스 안쪽을 바라봤다. 사진 앞에는 새로 꺾은 꽃 한 송이가 놓여 있었다. 그는 천천히 그 앞에 앉아 짧은 편지 한 장을 꺼냈다. 은자야, 이제 봄이야. 내가 좋아하던 꽃들이 다 피었어. 그동안 참 외로웠는데 요즘은 웃는 날이 많아졌어. 고맙다. 내가 남기고 간 사랑 덕분에 나도 다시 살아보는구나. 그의 손끝이 떨렸지만 표정은 고요했다. 그는 편지를 사진 옆에 조심스레 올려두었다. 며칠 뒤 손주가 집을 찾았다. 할아버지, 할머니 사진이 여기 있었네요. 소년의 눈에는 호기심이 가득했다. 시아버지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그래, 이게 우리 은자 할머니야.
할머니는 왜 여기 계세요? 그는 천천히 대답했다. 여긴 우리가 함께 살던 자리야. 내 할머니가 세상에 남기고 간 온기가 아직 이곳에 있거든.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할머니가 참 따뜻한 분이셨나 봐요. 그렇지. 내가 닮았어. 그는 그렇게 말하며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날 저녁 시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비닐하우스로 향했다. 햇살은 서쪽으로 기울고 바람엔 살짝 꽃향기가 섞여 있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손을 모았다. 은자야, 오늘은 손주가 다녀갔어. 내 얘기를 하니까 다들 웃더라. 그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다. 얼굴엔 미소가 번져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비닐하우스로 향했을 때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앉아 있었다. 조용히 잠든 얼굴, 그 옆엔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은자야, 이젠 나도 그쪽으로 갈게.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했어. 고맙다. 나를 남겨두고도 늘 곁에 있어줘서. 그 글씨는 떨렸지만 단 한 줄의 후회도 없었다. 그의 얼굴은 마치 오랜 잠을 자는 듯 평온했다. 며느리는 눈을 감았다. 손끝에 닿은 그의 온기가 아직 따뜻했다. 그리고 창밖으로 시선을 옮겼다. 비닐하우스 안에는 꽃잎이 흩날리고 있었다. 그녀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이제 어머님 곁에서 편히 쉬세요. 남겨진 사랑은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며칠 후 비닐하우스는 작은 추모 정원으로 바뀌었다. 간판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은자의 봄 기억이 피어나는 자리. 마을 사람들은 그곳에 들러 꽃을 심고 사연을 나눴다. 그리움은 슬픔이 아니라 누군가를 잊지 않으려는 삶의 증거가 되었다.